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7월이라네요. 7시 23분인데, 7시 23분,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7시 23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자, 이번 주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 제가 몇 개의 영상 올려드렸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 2500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라가는 데는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2500을 뚫고 가려면. 그런데 그 모멘텀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번 주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하락하다가 그나마 다행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다우존스는 상승을 했고 S&P는 약보합,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고요. 자, 끌어올린 이유는 자, 미국이 CPI, PPI 지수 발표하면서 괜찮게 나오면서 야, 금리 올리는 데는 부담이 간다. 3월 달에 0.25% 올릴 것을 0.5%까지 가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가면서 지수가 조금씩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다행히 미국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야, 3월에도 금리 인상을 0.5% 빅스텝을 감행하면은 야, 이건 시장 흐름에는 안 좋다. 그런 말을 한마디 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누구의 주요 인물 누구 하나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내렸다 올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또다시 0.25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랐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단기 상승 가능할까 관심을 한번 두고 있고요. 환율 추가 상승,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올라가는 것처럼 막 지금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증시 분위기 어느 쪽으로 몰고 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적극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그래도 2,400을 지켜주는 흐름으로 갈 때는 자꾸 분위기를 또 위로 막 올리는 분위기로 갈 때가 있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전자, 현대차한테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을 오르고 내리고는 이 시장 세력들이 분위기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0.39 다우존스가 올랐고 S&P는 0.28 하락, 나스닥은 0.58%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를 보시면은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항상 월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장중엔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장중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쭉 끌어당겨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요 저점을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2,400을 코스피가 잘 지켜주죠. 미국도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일시적으로 잠깐 깨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끌어당겼어요. 이 이유는 좀 전에 말했죠. 미국 전 재무장관 서머스 장관이 말 한마디에 야, 지금 금리를 3월에 0.5%까지 올리면은 이거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0.25 또 거론이 되면서 이렇게 끌어당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차트는 S&P나 나스닥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테크놀리지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경기 방어주적인 종목들이 올랐어요. 뭐 헬스케어, 제약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자,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부담이 가는 자세로 가지 않느냐 그런 방향이 보인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으면 또 쭉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챗 GPT 관련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막 이슈가 된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러나 미국 증시는 그 전부터 지금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 이슈로. 그래서 엔비디아 이번 실적이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오면은 좀 기술주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나스닥 종목들이 또 쭉 빠질 수 있거든. 나스닥 업종이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번 주가 중요하다.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이 중요한 시즌에 이번 주 다시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2,400을 지지해주면서 또다시 2,400 후반대로 가느냐 아니면 2,400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가.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기술주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은 부담이 가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새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야 신규 진입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도 개별주 좀 이따 말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이런 것들이 개별주거든요. 개별주 움직이로 가야 돼.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좀 전에 쏜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제도 쐈고 예전에는 미사일 쏘면 무슨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오늘 증시 현재 2451이에요. 2451. 그런데 오늘 만약에 장중에 2460을 넘어간다. 거기에서 계속 눌리는 힘이 나온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거 60분봉은 너무 그렇고, 5분봉을 보시면, 2460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자고. 만약에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얻어맞는 거 있죠. 이렇게 윗꼬리 남기고 계속 눌리면은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한 10분만 봐도 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국 증시 10시 반에 시작하면 중국 증시가 좋으면 또 올라가겠지만 중국 증시도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확률. 그래서 2460을 제가 최근에 기준점을 2460을 줬어요. 2500과 2400 사이에서 2460을. 2400을 못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세지는 거다. 그거를 알고 ETF 하시는 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2460선이 기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보려면 또 종목을 보면 답 나오겠죠. 삼성전자 보면 또 답 나오는 거야. 삼성전자도 요 기루에 써 있어요.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기루에 써 있어요. 오늘이 그거를 어느 정도 판가름 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꺼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이 조력자들이 지수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지수를 좀 더 끌어당기려면 2470, 80까지 또 한 번 끌어당기려면은 말을 만들어서 끌어당긴단 말이야. 야, 환율 상승하면은 뭐 삼성전자한테는 이득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길 수도 있어. 그걸 잘 보란 얘기예요. 그걸 잘 보란 얘기. 근데 그런 분위기로 안 잡고 그냥 야, 환율 상승, 우리나라 주가의 부담 이런 뉴스만 나온다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삼성전자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가면 또 잠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증시 분위기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에서 미사일을 좀 며칠 안에 지금 2발을 쐈는데, 자, 스페코, 빅텍,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너무 올라서 시작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될 게 음봉으로 마감될 확률이 많아요. 저는 좀 미사일 관련해서 이 종목들을 매수 힌트 드리는 게 아니고, 너 만약에 오르지 않아서 시작해. 그럼 차트상으로 지금 잠깐 올라갈 땐 됐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종목들은 스페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 전환됐어요. 실적은 안 좋은 회사들이에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뭐 이거 넣어놓고서 얼마 동안 있어봐야지 이런 거는 저로서는 저는 안전주 위주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줄 종목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단타 좋아하는 분들은 타이밍적으로 잘 맞춰 들어가면 운 좋게 하루에 몇 프로 먹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시가가 올라서 시작하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특성이 뭐냐? 단기에 반짝입니다. 단기에 반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5% 정도 올라서 시작했다. 근데 야, 나 10% 이상 올라가면 5% 먹고 파는 거니까 그때 나와야지 하다가 못 팔고 나오면은 몇 달 동안 물려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 유튜브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 힌트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처럼 조심해야 된다. 처음부터 올라서 시작하면 달려들면은 음봉으로 마감됐을 때 물려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 종목들 말고도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쳐보세요. 그러면 10개 정도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잘 골라서 단기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종목, 굴뚝주들 있죠.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굴뚝주를 떠나서 2차전지, 무슨 주, 업종 순환매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약간 부담이 가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먹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짧게 끝내드릴게요. 제가 어제 2개의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길게 올려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도 한번 보시고 잘 대응하시고 오늘 마감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한 도깨비벨이었습니다.